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예로부터 전국의 소금과 젓갈이 도성으로 향하는 집결지 어디였을까요? 바로 마포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시의 풍경을 재현한 마포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단일 음식으로 열리는 축제로는 서울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라이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0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계약 해지 후 나가지 않고 있는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 위탁업체의 관리를 두고 세금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산 고가차도 보행로 조성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애초에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1대 총선이 꼭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홍보 활동들이 금지됩니다. 마포 새우젓 축제가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조선시대 새우젓을 실은 황포 돛배의 입항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성산 고가차도 옆으로 인도를 만드는 월드컵 북로 보행로 개설 공사.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민 반대로 인해 바로 중단됐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설명회가 열렸지만 반발 또한 심했었죠. 최근에 또다시 설명회가 열렸는데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마포구는 결국 사업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사생활과 일조권의 침해. 고가차도 높이로 보행로가 생길 경우 옹벽 아랫집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 1.5m 난간으로 인해 일조권이 심각히 저해될 거란 주장입니다. 높은 구름다리에서 나무의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며 방음벽을 1m 80 정도 높이로 설치하면 현재 그 도로면 높이가 7m 되는데 거기서 1m 80이면 9m 높이로 안동네 장벽을 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여기에 안전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뻗어나온 보행로 난간으로 이사트럭과 레미콘 차량, 무엇보다 대형 소방차의 통행이 제약을 받으면서 일대 주민들의 안전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보행로가 생기면 여기 그 소방차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갖고 오셨거든요, 소방차를. 큰 차는 못 온대요. 그러면 저희 여기 화재 나거나 실제로 저희가 올해 그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다가 저희 집에 화재가 났어요. 일부 보행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설득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대가 워낙 심한 데다 공청회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 거부감 또한 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동네를 몇십 년 사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저도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결국 마포구는 보행로 공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부 방침 받아야 되니까. 취소하겠다는 네, 내부. 그럼 아까 예산도 다시 성산동에 뭐 하실지 전혀 지금 저희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서울시하고 아직 많이 확정된 건 얘기하셨나 아니에요. 끊어진 인도를 이어 보행 편의를 도모하겠다던 성산 고가차도 보행로 개설 공사. 공청회 없이 진행된 사업에 공사는 시작 사흘 만에 중단됐고 결국 사업 취소라는 결과만 안게 됐습니다. 뉴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가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긴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 기간이 지난 3월 말까지였지만 업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강남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민간 위수탁 기간이 지난 3월 말에 끝났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연간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시설 운영비 납부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강남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강남구 의회에서는 구청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청이 병원을 인수할 경우 필요한 각종 자료조차도 소송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출 내역, 입금 내역, 자료 확보를 하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그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과 진행 중에 이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법률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네. 더욱이 업체가 구청의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시설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엄연히 시설 관리 대행 업체가 있고 병원에서도 영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설 운영비도 내지 않고 버티는 업체한테 강남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이제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의 지급되고 있는 돈에서 별도로 이제 우리가 시설 관리비로 지급되고 있는 돈에서 중복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 설립 당시 결제 책임자들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질 좋은 새우젓을 사기 위해 축제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마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새우젓 축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 퍼레이드 형태의 사또 행차 행렬을 시작으로 제12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예. 마포구청에서 출발한 주민 행렬단이 이곳 월드컵 공원에 도착을 해 있고요. 지금은 황포도배의 입항재현 마당극이 이곳 수변 무대에서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당극은 옛 조선시대 마포나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우젓을 실은 황포도배가 마포나루에 도착을 하고 마을의 사또가 새우젓을 검수한 뒤 도성 곳곳에서 판매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질문하셨지만 이곳 월드컵 공원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장터 쪽에는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미 장사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마당객을 보기 위한 참 관람객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새우젓 축제니까 이 새우젓 얘기 먼저 해보죠. 이 새우젓을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네, 새우젓 첫날 장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강경과 광천 등 7개 지역에서 새우젓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검수를 받은 1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곳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새우젓은 날씨 영향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산지와 상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육젓의 경우 킬로그램당 75,000원에 거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 추젓 등 다른 종류의 새우젓들도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청 기자처럼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새우젓 판매 말고 이 즐길 거리도 많이 준비됐다고요. 네, 물론 새우젓 판매가 주를 이루겠지만 이곳 현장에는 즐길 거리도 꽤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새우젓 경매에도 직접 참여해 볼 수가 있고요. 새우젓 김치 담그기와 전통놀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이 좋으면 이벤트 같은 거에 참여를 해서 새우젓도 한 통씩 받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매일 오후부터 야간까지는 특수한 무대 행사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딜라이브 청춘 노래자랑과 함께하는 마포나루 가요제가 열리고요. 재즈 공연과 케이팝 공연, 클래식 음악 축제 등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새우젓 축제가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하늘공원에서는 서울 억새 축제도 함께 열리니까요. 주말에는 상암동에 오셔서 억새도 보시고 이곳 새우젓 축제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주말에는 일대 주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새우젓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축제 모습 같습니다. 꼭 새우젓 때문이 아니더라도 좋은 나들이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포 새우젓 축제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부터 180일 카운트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제부터 여러 제한 사항들이 생겨납니다.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평한 선거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 활동들이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단체는 출마 예정자의 성명 등이 표기된 현수막과 인쇄물 홍보가 제한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후보를 지칭하는 전단지 등의 광고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전 180일부터 인사장이라든지 광고 그리고 인쇄물, 녹음, 녹화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거나 상영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배포하거나 자동으로 여러 명에게 발송되는 자동 동보 문자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 자유는 보장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자체의 의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옥내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수질 문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난 아연도 관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 탁도나 색도, 처리,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돗물이 가구로 들어온 이후 진화는 옥내 급수관 이액입니다. 문제는 현행 수도법에서는 옥내 급수관 관리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자 책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시설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2년 단위로 수질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의료시설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선 수자원공사가 직접 수탁하는 지자체 이외 지역에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옥내 상수도 관리 감독 의무는 여전히 수공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옥내 노후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에 대한 이런 대책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직접 수탁하는 지자체 이외에도 그런 필요한 지자체 현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설치 연도 같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노후 건축물 현황 통계로만 간접 추정이 가능할 뿐인데 강남구의 경우 전체 노후 건축물 비중이 24%로 전국 평균인 18%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연면적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교체나 갱생이 시급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중금 속에 오염된 그런 수돗물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단위마다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하더라도 설계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양치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27개 가운데 옥내 급수관과 관련해선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확대 한 건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고독사는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등으로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중장년층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가연동 주민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고독사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홍보에 나선 것.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봐달라는 당부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들은 홀로 지내는 40, 50대 위기 가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비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중장년층의 성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실직, 어떤 자영업의 실패, 이런 분들이 그 가정 해체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가지고 결국 알코올리즘으로 가는 방향이 많은데, 부가연동 주민 10여 명은 사람 사이 돌봄이란 이름으로 2년째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고시원과 오탑방 등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전수조사해 29가구를 찾아냈습니다. 또 마을 곳곳에 설치한 우체통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알려주거나 스스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발굴된 고독사 위험 가정엔 생필품과 정부 지원 제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씩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위기 가정을 살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해주는 거는 뭐 김치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갖다 주지만 그분들은 중국산 김치를 사서 잘 쓰시니까 고시원에서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한 거를 원하셔요,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지난해 고독자 사망자 수는 모두 1,232명.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고독사 위험 가정을 찾아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부가연동 사람 사이 돌보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광진구 화양동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각종 공연과 부대 행사가 펼쳐져 주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화양동 마을을 굽어보며 700여 년의 세월을 산 느티나무. 그 웅장한 자태 앞에서 사람들은 정성스레 제를 올리고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 화양동 주민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아주 편안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윽고 저마다 소원을 담아 절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마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였지만 한때 명맥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한 지 7회째. 주민들은 기획부터 진행까지 축제 전반을 준비했고 손수 음식과 술도 장만했습니다. 난타와 기타 공연 등이 펼쳐져 흥겨움이 가득한 오늘은 토박이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좋죠. 그리고 이 느티나무 말하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어진 부대 행사 시간. 투호를 던지고 제기를 차고 팔씨름에 1인자를 가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사이 주민 화합은 절로 이뤄집니다. 토박이 분들하고 우리 동민들 새로 입주한 분들하고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상 우리 원주민들 분께서 그 전부터 이렇게 느티나무에서 기원제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한편 광진 지역에선 이달 25일 능동 간마을 축제, 26일 간대골 축제, 28일 광장동 성화제 등 각종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하루에만 수십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들. 이들의 감정 노동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케이블 TV CS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집니다. 케이블 TV 우수 직원들에게는 분야별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 만족 우수 스토리와 우수 상담사, 우수 기사 부문에서 35명의 직원이 선정됐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어르신분들이 뭔가 TV가 안 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끝끝내 노력해서 TV를 나오게 해드리면 정말 고맙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 데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니까 그것들이 항상 많이 생각이 나요. 나와 당신, 우리의 울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의 특강도 열렸습니다. 고객 상담사들이 업무 중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CS 담당자들이 저 지역성을 구현해가는 케이블 TV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CS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협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객의 무례한 언행과 요구에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CS 담당자들.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고객 서비스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서울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딜까요? 광교 남단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 구간이 평균 속도 시속 16.8km로 가장 심했습니다. 이어서 종로와 남대문로, 율곡로, 봉은사로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축제와 나들이 객들로 평소보다 정체가 더 심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